네, 반갑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마감 시청입니다. 자, 오늘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좀 내려간 반면에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자, 그리고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되면 개별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또는 변동성을 확대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 높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또 미친듯이 올라갔는데요. 이놈은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 전반에 걸친 부분들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자, 다른 조선주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오션만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알아보고요. 조선주가 과연 더 오를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신고가 종목들도 많이 나왔죠. 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즈음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동안 많이 올라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2539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올라서 끝났고요. 양봉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시가보다 일단 높은 수치에서 마무리됐다는 얘기인데, 상승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이 나타났는데, 그 라인은 일단 지켜줬어요. 그래서 2535포인트가 이제 지지되는 라인인데, 이 구간이 지지가 됐고, 자, 아침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 분봉 자체가 약간의 쌍봉 형태의 모습을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데, 자, 수급 동향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수급 동향에서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이제 지지점을 마무리 시켜주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약간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시 반부터 훅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밀리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단기성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참지 못하고 던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단기적 급락이 나타나면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약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진입을 하고 있지만 매물대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둔화됐다는 부분들은 대형주 쪽 움직임이 좀 좋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개별주 쪽 움직임이 좋았고 대형주 쪽 움직임이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면 시장이 조금 묵직하게 눌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급동에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400억 코스피 순매수입니다. 기관 쪽은 2,400억 순매수고요. 금융투자랑 열심히 사들였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사들이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한다 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선물 쪽에서도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겁니다, 아니면 상승시킬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도로 끝났는데, 코스닥 쪽에는 자금들을 빼가지고 코스피를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면서부터 야, 더 올리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연기금은 살짝 경계심 드러내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매수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굳이 따지고 들자라면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쌍끌이 매수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선물 매수 들어와서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은 일단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윗골이 좀 달았지만 신고가 플러스 국면 만들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살짝 마이너스 마감됐는데 뭐 요거는 2차전지 쪽은 그렇게까지 큰 기대감은 없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한 흐름들, 어제 시간에서도 상한가였기 때문에 오늘 기대치가 좀 높았었는데요. 이 부분 강하게 올랐고요. 나머지는 별 볼 일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 요 놈이 지금 또 신고가 보이는 모습인데 요 캔들 패턴이 약간 이상하긴 하죠. 네, 이 압박감, 어제 있었던 압박감을 과연 뚫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괜찮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둬야 되겠죠. 네, 왜냐면 가고 있는 종목을 중간에 털어버릴 필요는 없고 또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조금 생각해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저거 있죠, 네,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또 현대미포 이런 것들 다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조정이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오션만 갖는다는 것은 하나오션에 딱 꼽혀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어쨌든 조선주의 대장은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업종 전체가 약간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다라면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은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선주 업종 전체가 나빠 보이진 않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거나 약간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락이 그렇게 깊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총 상위가 다 밀렸어요.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뭐 다 밀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혼자서만 지금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어제 음봉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횡보 조정 아니면 아래쪽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되긴 합니다. 일단 상승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5일선 올라섰다라면 보유하셔도 되죠. 어제도 5일선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되는 관점이지만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거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YP 엔터 같은 엔터주들 관세에서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약간 살 빼는 쪽, 네,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오늘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좀 있었고, 2차 전지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엔캠 계속 빠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게임주들 오늘 좀 강세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부장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동지세미캠도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유리기판 관련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포인트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락 현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등락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 쪽의 움직임은 472개 상승이고요. 411개 하락입니다. 하한가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8개 상승이고요. 845개 하락입니다. 요건 하락이 조금 많아졌네요. 아침에는 상승이 좀 더 우세했는데 하락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상승률 볼게요. 레이저 옵텍, 그 다음에 유일 에너테크, 올릭스, 나인테크. 지금 보시면 그게 딱 눈에 띌 만한 종목은 많지 않죠? 네, 그런 종목도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알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RM 뭐 등등등. 넥스틸이 그동안 좀 많이 빠지다가 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기 맘대로네요. 그죠? 현대바이오도 오늘 많이 올랐긴 했는데 15,000원대 매물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마음 AI, 폴라리스 AI 파마 이런 것들 오늘 반등세 나타나는데, 폴라리스 AI 파마는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매물대에 들어가서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도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단기 급등 이후에 매물대 이런 부분들 소화하는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잘 모르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뭐 바이오주 섞여 있고 뭐 자기 맘대로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개별주예요. 개별주 쪽에서 올라간 종목들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 이상 올라간 거는 47개 잡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2.95, 아침에는 2.8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락률이 좀 커질 수 있겠죠. 하락률이 아침에 1.7이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휴림 네트웍스, 그 다음에 한국 무브넥스, 요거 지금 갑자기 하한가 떨어졌거든요. 요게 조회 공시 요구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면 그렇거든요. 나왔네요. 나왔는데, 답변이 벌써 나왔네요.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답변. 뭐, 특별한 거 없음. 이게 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서 떨어진 거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2시 20분 한번 살펴볼게요. 2시 20분. 2시 20분이면, 이거 분봉 차트 맞죠? 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돼 있다. 2시 20분이면 여기 공시 나오면서 바로 떨어진 거죠. 네, 공시 나오면서 뚝뚝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별일 없는데요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내용 한번 더 볼게요. 특별한 거 없다. 배당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죠? 로봇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당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다. 야, 이거는 굉장히 큰 거다. 그죠? 한국 무브넥스를 로봇으로 해가지고 치고 올렸는데 요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하한가 갈 만한 얘기가 되겠네요. 잔량은 얼마 되죠? 130만 주면 내일도 일단은 10% 이상은 무조건 하락할 것 같아 보이네요. 요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보이는 이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있고요. 클리노믹스 이런 것들. 자, 그런 형태고요. 일단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13개 정도 잡혀 있는데 위에 거 몇 개 빼면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자, 쭉 내려볼게요. 하락 포인트는 2.39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0.5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침에 1.7이었으니까 하락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상승률은 0.1 올라갔는데 하락률은 0.5나 올라간 거죠. 그래서 상승률이 조금 줄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1% 정도 상승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0.5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근데 하락한 종목이 대부분 0.4, 0.5 이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까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플러스는 플러스인데요. 플러스이기는 한데 수익률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 판단됩니다. 한 0.5 정도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해야죠.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은 일단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했죠. 와, 1,500억을 샀어요. 금융투자가 연기금 많이 샀네. 투신도? 야, 기관 쪽에서 1,500억 매수는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등등등인데, 삼성전자가 심리적 저항을 뚫고서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만기일 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돌파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는 여기가 지지점이라고 했죠.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릴가캠바이오, 현대로템, 현대차, 로보티즈,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매도가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도 오늘은 삼성전자를 매수 계속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따로 매수가 좀 더 있었네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도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들어왔어요. 팔아먹다가 또 다시 사고 막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나 오션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팔아먹다가 또 사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매수 있었고요. JYP 엔터, 필옵틱스 이런 것들 유리기판 관련주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주 매수가 좀 있었고요. 현 자동차 쪽에 매도가 좀 있었는데 시장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기아, 알테오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기업은행도 오늘 좀 제법 빠졌는데 기업은행 아직 우리가 못 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빠지면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단계 많이 오르니까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거. 요즘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면 차익 매도 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권대에서 이 매물대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만기일 지나면 일단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보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을 잘 보유하시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해 주시는 거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